하는 거를 좀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규제가 가야 할지 좀 생각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의 방식을 얘기를 할 때 정부가 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식약처에서 결정하는 정부가 다 결정해서 고시하는 방식이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처럼 아예 이제 도시를 자료를 만들어서 인정해서 정부가 사전에 검토해서 승인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얘와 이 정부에서 완전 인정하는 거와 정부가 리스트를 주는 거와 한 중간 정도 단계에 있는 게 이제 아마 신고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시면 미국은 처음에 헬스 클레임을 정부가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를 갖고 왔다가 금방 소송에 휘말려서 이제 DC법이 만들어지면서 신고하는 제도를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었고요. 일본의 경우는 포슈 제도가 마찬가지로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을 고시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가 중간 단계가 있는 기능성 표시식품이라고 하는 제도를 201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은 현재 아직까지도 지금 이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를 굉장히 강력한 제도를 갖고 있는데 아마 지금 보테니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전체 EU에서는 굉장히 현재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건강기능 기능성 표시 입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만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기능식품만 있었을 때 고시형 건식 건강기능식품이 있고요. 양극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부가 리스트를 주는 거 아니면 사전에 인정을 하는 거. 중간 제도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아마도 지금 기능성 표시 식품 지금 현재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는 이 고시안은 아마도 정부가 리스트를 주는 거가 될 거라고 지금 될 건데, 아마 우리가 앞으로의 규제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게 앞으로 점차 산업에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과학적 근거를 표시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근거가 있는 것만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성 표시가 산업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는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게 좋을지 한번 저는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능성 소재라고 하는 거는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소재가 이제 일반 식품에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기능성 소재는 사실은 식품 산업에서는 정말 하이테크놀로지가 개입되는 그러한 과학에서는 연구, 저희 리서처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테크닉을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능성을 밝히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오믹스를 현재 할 수 있는 테크닉을 다 집어넣어서 인체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모르잖아요.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써가면서 밝히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산물이 우리가 이제 기능성 소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힘들게 연구 결과에서 나온 제품이 결국 기능성 소재라고 하는 거고요. 그 소재가 들어간 게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어떤 일반 식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기능성 식품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식품 산업에서는 굉장히 가장 하이텍이 가장 먼저 마켓에 나오는 하나의 통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마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나 뭐 일본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소재, 이런 기능성 입장에서 기능성 연구를 가장 마켓에 빨리빨리 내보내고 하면서 소비자도 보호하고 하는 방식을 하는 걸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이원화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하이 레벨의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정부가 개입해서 대신 기능성을 많이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반면에 어느 정도 일정한 제너럴 레벨 새로 개발되는 원료는 어떤 과학적 근거가 어느 정도 갖추면 그냥 등록하거나 신고해서 근거가 있는지만 확인 정도만 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표현의 수위는 좀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원화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에서는. 아마도 이제 규제의 패러다임이,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오픈된 상태에서 이미 해외에서 많은 제품들을 구입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이제는 이제 우리끼리 문 닫고 그냥 우리 안에서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세대가 됐고요. 사회가 됐고, 그렇다고 하면 산업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고 대신 투명하게 오픈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안전은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개입을 하고 있고, 기능성 표시에 있어서는 산업이 책임을 지고 데이터가 오픈된 상태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구도로 가야 하는 게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식품 산업이 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서 이제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제 약간 패러다임을 나눠봤는데 마찬가지 얘기라고 생각해서 같은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재 이용식 과장님 주신 얘기랑 좀 같은 얘기랑 맥락인데요. 새롭게 개발되는 과학을 담는 어떤 객관적인 제도를 만들어야만이 우리나라 소재를 빨리빨리 소재화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지금 저희가 제도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외국에서 오랫동안 개발되고 오랫동안 한 기업이 이제 연구했던 외국의 소재들만이 들어오는 그냥 길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의 제도적 보완이 가장 지금 시급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능성 표시에서는 유용성이란 말은 더 이상 이제 아무도 안 쓰시기로 다 지금 합의를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능성이다, 일반 식품도 다 기능성이다라고 표시를 하자라고 합의를 보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된다. 그래서 당연히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것만 표시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인더스트리에서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이게 지금 보시면 2007년도에 발표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옛날 얘기인데 우리나라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네슬레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기능성 표시를 한 식품이 인더스트리에서 마켓에서 성공하려면 우리가 플레이트를 놓고 봤을 때 센터에서 멀어질수록 성공이 높다는 거죠. 소비자들도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식을 놓고 거기에가 자꾸 뭔가 얘기를 하는 거는 소비자도 거부감을 느끼는 거고요. 좀 더 소비자가 접근하기 편한 센터 식품, 주식에도 좀 멀어져 있는 제품들부터 시작을 하셔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한 15년 전에 네슬레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요즘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물론 여기는 주식이 아니라 주식도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농산물들을 표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능성 표시의 성공, 진짜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성공을 하려면 좋은 퀄리티의 농산물 확보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콩을 이용한 것, 특정한 베타클토산틴이 많은 다른 귤이 아니고 특정한 성분이 많이 강화된 그러한 귤들, 사과, 생선, 방어, 생선, 특정한 양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성공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제품이라고 하는 게 이 토마토 주스인데요. 이 그냥 토마토 주스 절대 아니고요. 특정한 품종의 토마토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토마토 주스이기 때문에 라이코펜 함량이 이 함량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또 여기서 파생될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부에서는 제 바람은 이제 우리가 종자부터 나고야 여성소 말씀 주셨지만 종자부터 잘 만드는 그래서 좋은 종자를 가지고 기능성 성분이 높은 그런 종자부터 시작해서 그거로부터 잘 가공해서 특별한 가공 기술을 적용시켜서 소재를 잘 만들고 그 소재를 여러 제품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야 우리가 건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